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재래시장에서 절도 사건이 따르면서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40곳이 넘는 가게가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은 전혀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제주 시내 재래시장. 한 남성이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10분도 안 돼 노트북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 낚시도 약간 미약한 부분 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못으로 좀 고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피스 같은 걸로 좀 고정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시장의 다른 점포들도 절도범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식당은 한 달 새 3번이나 금고를 통째로 털렸습니다. 이웃 가게들도 현금이며 물건 등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시장에서만 절도 피해를 입은 가게는 40여 곳. 재래시장에 경비원이 없고 방범시설이 허술한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한 2번 돌고 3번 돌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시간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시간에 돌다 보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꼭 들어오더라고요. 절도범이 석 달 넘게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서 상인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도내 자동차가 하루에 100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 세대당 보유 대수 모두 전국 1위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실태와 해법을 박주연, 김찬년 기자가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노영 오거리. 하루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 시간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1km까지 떨어집니다. 출근 시간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1분 출근 시간에 1분, 2분을 다투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혼잡 비용. 공회전으로 없어지는 기름과 허비되는 시간을 계산한 혼잡 비용만 매일 1억 2천만 원. 1년이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공회전이 길면 길수록 그 연료 소모량은 많은 데다가 그리고 또 그게 이게 가게 지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생활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죠. 주차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에 막대한 세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가 많아서 차 세우기도 힘들고요. 교행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대하는 교통 정책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나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도로를 새로 뽑거나 넓혀주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만 해마다 900억 원, 주차장 확보에도 지난해 134억 원이 쓰였습니다. 가용 재원이 한 2,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정책, 그런 이제 도로 건설과 주차장 공급에 써버리면 이건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 통행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운전자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빠르게 늘어나 점차 교통 지옥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대형 승용 차량을 구입한 박지호 씨는 차량 등록이 쉽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거주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고서야 겨우 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버리면, 세대에 없어버리면 기다렸다 사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래야 돼서요. 보통 하루면 될 거를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막 걸려버리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자동차 억제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2007년 대형 차량을 시작으로 2009년 중형 차량, 2012년 모든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확보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정책과 운전자들의 불만에 밀려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2015년으로 3년 미뤘고 반발이 계속되자 제주도가 2022년으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차고제 증명제 자체도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0cc 이상 그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차고제 증명제가 또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뭐 주차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통선진국 영국은 강력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에는 혼잡 통행료로 14,000원을 물리고 도심 주차 요금도 하루 73,000원을 부과해 도심 진입 차량을 21%나 줄였습니다. 시행 초기 운전자들의 반발이 컸지만 수익금을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면서 운전자들을 승객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제한에 대한 부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금 제도라든가 통행료, 그다음에 차량 총량제 같은 제도를 두어서 그 제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과실은 대중교통에게 배려를 하고,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얼마 전 경남 진주에 떨어진 운석을 계기로 운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진주에서 열린 운석 전시회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장 건립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1967년 3월 호주 서부에서 발견된 석질 운석입니다. 최근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과 동일한 성분으로 수십억 년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힐 소중한 자원입니다. 태양계의 조기 정보, 지구의 조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운석과 같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진주 운석도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운석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경상대가 마련한 운석 전시회에는 러시아와 칠레 등 9개 나라에서 수집된 16점의 운석이 공개됐습니다. 전공 교수들로부터 직접 운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실물 운석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신기한 것도 많고 운석에 대한 흥미도 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운석 열기와 더불어 운석에 관한 궁금증도 커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운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 결과 진주 운석은 지난 9일 밤 떨어진 유성에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1년 만에 국내에서 낙하가 목격되고 회수된 운석이자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 최초의 운석이어서 보존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진주 운석의 보존과 학술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최근 4.3 위령제 불참 전력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새누리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4.3 추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3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가 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직자와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4.3과 해군기지 등 제주 현안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참석하자 한 시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정희 사장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장이라고요. 너무 늦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4.3 위원회 폐지 법안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해명했고 4.3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희룡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원 후보가 4.3을 외면해왔다며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원희룡에게 범국민이 참여를 호소했다가 단박에 거절당한 기억이 저에게 생생한데, 올해 4.3 추념일에는 여야 중앙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4.3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지만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하늘은 맑은 모습이지만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성판악의 현재 기온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도 어제 아침보다는 공기가 서늘하지만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는 등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청주, 광주공항은 안개로 인해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린 뒤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5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시험을 오는 12월 19일 치르고 내신 성적과 선발시험을 50%씩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9월부터 12월 5일 사이에 학교별로 자기주도학습과 입학 영향평가를 통해 전형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제주 4.3 평화재단이 마련하는 희망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가 다음 달 2일 저녁 7시부터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심수봉과 양희은, 강산혜, 그리고 국악인 김용우 등이 출연해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미술치료 전문가인 김유경 박사가 4.3 당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김인근 씨를 대상으로 3년 2개월간의 미술치료 과정을 기록한 책 제주 4.3 생존자의 트라우마 그리고 미술치료를 함께 펴냈습니다.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하는 어미숙 화가 기획초대전 봄의 왈츠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제주 도립미술관에서는 8일부터 5월 25일까지 김은기와 남성희, 차규선 화가의 봄과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꽃피는 봄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혼디 학교에서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신입생과 이들을 가르칠 자원교사를 모집합니다. 제주시 구남로 2길에 있는 금부 테크 엘리베이터에서는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6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6국에 8,92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과 공약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김경택 예비후보는 제주시 구도심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야외 공연장과 야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체류형 관광지가 밀집한 지역에 야간 관광벨트를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예비후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공공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환 국회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와 보청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3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6일간의 회기로 오늘 오후 개회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9대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여서 지난해 2월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LNG 배관시설 규제 완화 조례안의 상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또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례안과 건축물 고도 완화를 내용으로 한 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